전방을 향해 차가 달려가고 있어요. 차선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조금씩 스트렉스한데 지나갔고 지금 이 순간 일어난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이지 않죠? 그래서 후방 영상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택시고요. 뒤에 승객이 타고 있습니다. 자, 왼쪽을 보셔야 됩니다. 왼쪽에서 차들이 지나가는데 지금 방금 스트렉스 지나갔죠? 그리고 조금씩 차선을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도 역시 차선을 변경하는 화물차가 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분 차가 부딪힌 순간 보시면 거의 충격을 느끼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택시 기사분 역시 고령이시긴 했어요. 다소 고령이셨는데 사고가 났다라는 인지를 제대로 못 하신 거예요. 난 것 같긴 한데 하면서 뭐 별거 아니었겠지 하고 그냥 가신 겁니다. 그런데 화물차 운전자는 뒤에서 후방에서 달려갔기 때문에 접촉이 있었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었고, 그런데 택시가 가버리니까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 조사를 했고 택시를 특정해서 택시 운전사에게 도주치상의 혐의로 형사 입건을 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이 된 택시기사는 변호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검색해서 여러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을 했고 그 중에 이기루 변호사가 있었고요. 이기루 변호사의 답변이 가장 좀 신뢰감이 갔다고 하셨어요. 자세한 내용은 위에 올라가는 인터뷰 영상, 첨부된 인터뷰 영상 한번 찾아보시고요. 큰 문제가 도주치상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운전면허가 4년이 취소가 됩니다. 택시를 생업으로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죠. 그런데 이분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고령이라서 택시업을 그만하시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택시 면허는 양도 양수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택시 면허를 판매를 하고, 그러니까 매도를 하고 본인은 이제 그만두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뺑소니가 인정돼 버리면 면허 취소와 더불어 택시 면허까지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판매를 할 수도 없는 거죠. 그 금액이 약 1억에서 2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노 부부께서 어떻게 보면 여생을 살아가려고 했던 노후 자금일 수 있잖아요.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을 하신 겁니다. 자, 이기루 변호사 이 사건 맡으면서 가장 큰 쟁점을 과연 이 사건의 사고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이 될 정도로 컸는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뺑소니가 인정이 되려면 현장을 이탈하는 것도 있지만 뺑소니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 그러니까 과연 이 사고로 인해서 실제 다쳤느냐 부분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어떠셨어요? 영상 보시면 그 부딪히는 접촉의 강도가, 특히 화물차 운전자도 마찬가지지만 택시 승객분 그 접촉되는 순간 거의 미동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형사 입건이 되면서 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합의가 절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백만 원이 되는 큰 금액으로 택시 승객과 화물차 운전자와 합의를 해야 했습니다.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위험인데 그 합의는 절실했죠. 다행히 이제 합의는 할 수 있었는데, 그래요, 화물차 운전자하고는 합의를 해야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입건이 된 이후에 그 승객도 합의를 요구한 겁니다. 정말 미동도 없었잖아요. 도대체 어디를 다쳤는지를 모르겠지만 역시 병원에 가셨고 진단서를 제출함으로써 상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본인이 인정받으려고 했고, 어쩔 수 없이 입건된 피의자는 수백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함으로써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씁쓸합니다. 물론 돈 중요한데 과연 그런 돈을 받아서 합의를 해줬어야 될 만큼의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는 조금 의문스럽고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화물차 운전자와 택시 승객과 합의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수사관 입장은 이미 입건이 된 사안이고 진단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이 경우는 형법상 상해를 부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기루 변호사는 관련 판례를 근거로 이미 진단서가 제출됐지만 명백하게 형법상 상해가 인정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피해자 쪽에 어떤 신체적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형법상 상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하게 피력을 했어요.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말리는 기간이었죠. 너무 다행히도 조사관이 이기루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 불송치 결정서를 읽어보면 사고 사진에 따라 단순한 스크래치만 발생한 정도고, 또한 피해자 상해가 형법상 상해가 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자,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형법상 상해가 없을 정도의 아주 경미한 사고였기 때문에 이 경우는 뺑소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도주치상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결격 4년, 운전면허에 대한 결격 4년이 취소가 돼서 바로 운전면허가 살아났고요. 택시 면허 역시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뺑소니 사건은 현장을 이탈하는 부분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지만 형법상 상해,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형법상 인정될 만한 큰 상처, 상해가 없다고 하면 역시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